그동안 검찰, 경찰, 공수처까지 관련 수사를 자신들이 해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의 소환도 각각 요구했는데요. 검찰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네, 검찰 특수본입니다. 네, 더 논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일단 큰 줄기는 타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오동훈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이 만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 자리에서 사건 이첩 관련 논의가 있을 거란 얘기가 있었는데 그 결과는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빨리 나왔습니다. 검찰과 공수처가 동시에 같은 공지를 언론에 보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것 가운데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은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관련 수사, 소환, 조사 모두 공수처가 맡게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까지 확실한 건요. 기소는 검찰이 합니다. 공수처법에 보면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 대통령은 빠져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포함해 수사 전반에 대한 게 논의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소환 조사에 검사가 함께하는 방안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검찰에서는 일단 부정적인 기류가 좀 읽힙니다. 한 대검 관계자는 공수처와 잘 협의는 하겠지만 검사 입회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직접 지시를 받은 김용현 전 장관이나 여인영 방첩사령관 같은 군 관계자들의 진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두 검찰에 구속된 상태라서 어떻게 협의가 진행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도 요구했고 공조본도 요구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 출석 요구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검찰 얘기부터 해드리면요. 검찰은 오는 21일 토요일이죠. 윤석열 대통령에게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지난 15일에 이어서 두 번째 소환 통보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 이뤄진 게 아니라서 이 부분도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이 되는 만큼 검찰이 보낸 출석 요구서대로 조사하기는 어려울 걸로 예상됩니다. 앞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게 공수처 단계에서 조사 불응 형태로 누적될지는 앞으로 공수처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이 정리가 됐으니까요. 자, 변호인단의 입장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내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변호인단이 제대로 꾸려진 건 아니지만 40년지기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석동현 변호사가 어제에 이어서 내일도 기자들을 다시 한번 만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앞서 검찰과 경찰 수사가 어지러울 정도로 경쟁적이라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공식적인 브리핑 아니지만 석 변호사가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만큼 변호인단이 공수처 사건 이첩 그리고 소환 조사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검찰은 계속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군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에 기자회견을 자처했던 특전사 특임 단장을 오늘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현태 707 특임 단장이 검찰의 참고인 신분으로 나왔습니다. 김 단장은 앞서 부대원들 모두 김용현 전 장관에게 이용당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김 단장이 계엄령 선포된 이후 상부 지시에 따라 국회에 투입된 병력을 지휘한 만큼 검찰은 병력이 투입된 경위 그리고 이후 지휘 상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수본에서 YTN 김영수입니다.